영국의 한 공항. 각자의 목적으로 영국에 온 사람들이 입국 심사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잠깐 멈춰보세요. 공항 직원의 레이더에 걸린 건 미모의 백인 여성이었는데요. 웬일인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여권은 한국의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왠지 수상한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벨라루스에서 온 율리아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율리아라고 해요. 벨라루스에서 왔죠. 한국 이름은 율리아와 비슷한 유리아로 지었어요. 저의 주민등록증을 보면 확실히 유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벨라루스인이 왜 한국인 주민등록증이 있냐고요? 맞아요. 저는 지금 한국인이에요. 한국으로 귀화했거든요. 벨라루스인이었다가 한국인이 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의 고향인 벨라루스는 동유럽에 위치한 나라예요. 유럽 국가이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만큼 유명한 나라는 아니어서 인지도가 적죠. 경제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GDP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표를 봤는데 83이더라고요. 한국은 10위 안팎이잖아요. 어느 수준인지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와 살면서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지만 벨라루스에 살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저는 민스크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여기가 벨라루스의 수도이자 대표 관광지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나름 낭만이 있었습니다. 별 탈 없이 지내다가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영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유학 때문은 아니고 그냥 여행차 영국에 간 거였는데요. 그때 후진국의 서러움을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공항에서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입국 심사대를 그냥 쓱 지나쳐가는데 저는 벨라루스인이어서 입국 심사 시 좀 긴 시간이 들었습니다. 후진국이면 절차도 더 깐깐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벨라루스는 영국과 외교적인 갈등을 겪었어서 더 그랬을 겁니다. 벨라루스가 친러 정책, 반서방 정책을 폈거든요. 군사적으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사이가 안 좋아서 입국 심사가 유독 더 깐깐했던 거죠. 꽤 긴 시간 공항에 붙잡혀 있었고 겨우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저는 녹초가 되어서 숙소로 갔습니다. 쉬면서 생각해봤는데 역시 억울하더라고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백인인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바로 지나가고 누구는 몇 시간 붙잡혀 있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간의 영국 여행을 마치고 저는 다시 벨라루스로 돌아왔습니다. 직장을 구해서 일했어요. 그냥 평범하고 재미없는 무난한 삶을 계속 살 것 같았습니다. 뛰어난 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았기에 평생 벨라루스에서 살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던 일을 하면서요. 저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공장에 새 직원으로 온 한국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눈 날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동욱이에요. 회식 날의 일이었는데요. 저는 원래 술을 잘 마셔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 취해 있었죠. 그런데 이 동욱이란 남자는 술이 약한 모양이더라고요. 멋있는 척을 하려고 했었는지 뭔지 무리를 해서 너무 취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어쩌다 보니 제가 동욱 씨를 집에 데려다 줘야 했죠. 그래서 저는 동욱 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방에 넣어줬어요. 그냥 가려고 했는데 바닥에 토를 하는 바람에 화장실로 데려가 등을 토닥여 주었고 바닥을 치운 다음 여러분이 기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 날 숙취에 시달리는 얼굴로 나타난 동욱 씨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밥 한 번 사겠다면서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요. 뭐 음료수를 사서 건네거나 가벼운 성의 표시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밥을 먹자고 한 건 나름의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땐 저도 순수해서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얼마 동안 서로를 탐색한 뒤 저희는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만날 줄은 몰랐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3년째 사귀고 있더라고요. 이만큼 만났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에게 동욱 씨를 소개해줬어요. 가족들은 싹싹하고 성격 좋은 동욱 씨를 좋아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결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여자인지라 프러포즈 한번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결혼 생각 없는 척을 했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동욱 씨가 프러포즈를 해오더랍니다. 한눈에 봐도 비싼 반지와 함께요.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무척 예뻤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율리야.
물론이지.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했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이제는 제 남편이 된 동욱 씨가 한국에 가서 사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히 물어오더군요. 한국에서 일자리 제안이 왔는데 지금 하는 일보다 대우며 보수며 훨씬 좋다고 말이죠. 남편이 같이 한국 가자고 말해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지났거나 아이도 생겨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 경우가 아니라서요. 저희는 신혼에다가 단둘이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체 없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은 아니고 인천이었어요. 그래도 수도권이죠. 안 그래도 한국은 벨라루스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수도권이라니 저에게 한국의 인프라가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졌을지 감이 오시나요? 남편이 원래 한국인이어서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어도 늘고 적응해가던 어느 날 남편이 뮤지컬을 보여주겠다면서 서울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는데 차 말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자고 하길래 왜지? 싶었는데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왜 남편이 대중교통을 선택했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자가용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이동 경로도 좋았지만 모든 곳이 청결하고 쾌적해서 자주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도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뮤지컬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뮤지컬이라는 것의 존재는 알았지만 너무 고급스러운 취미로 느껴져서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본 뮤지컬은 황홀했습니다. TV나 스크린을 통해 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큰 감동을 주더군요. 내용과 퍼포먼스가 아름다워서도 있지만 남편과 함께 그 순간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후 저는 한국에 잘 적응해서 저 혼자서도 서울에 잘 갔습니다. 뮤지컬이나 공연을 본 경험이 너무 좋았어서 여유가 있을 때면 종종 갔어요. 몇 년이 흐른 뒤 저는 한국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귀화를 했거든요. 둘 사이에서 아이도 생겼고 한국에 완전히 정착했다는 느낌이죠. 잘 지내다가 문득 영국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으로요. 벨라루스에서 살던 시절 갔을 때는 예산 부족으로 많이 놀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영국 여행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쿨하게 오케이 해주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도 같이 가야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신나버렸죠. 몇 주에 걸쳐 계획을 세웠고 여행 떠날 준비를 마치자마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체코까지. 너무 많네요. 그런 만큼 여행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었는데도 남편은 다녀오라고 해줬어요. 모든 경비를 지원해주면서 말이죠. 이때 남편이 저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있다고 새삼 느꼈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을 날아 도착한 영국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왔을 때처럼 입국 심사가 까다로울 거라는 각오는 하고 있었죠. 그렇게 입국 심사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한국인들이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공항에서 본 일본인, 독일인들처럼 말이죠. 아, 이 나라들은 여권 파워가 막강한 나라들이에요.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일본인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걸어갔죠. 역시 제 생각이 맞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직원들이 저를 붙잡았거든요. 백인인데 어째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벨라루스인인데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이 되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그랬더니 지나가라고 하더군요.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죠. 이렇게 쉽게? 물론 좋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영국 공항의 입국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나 궁금해졌죠. 일단 카페로 가서 스마트폰에 검색해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여권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권 파워가 강력하기로 유명한 일본, 싱가포르에 뒤지지 않는 순위에 랭크되어 있었죠.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참 살기에 좋은 나라이고 선진국인 것도 알았지만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제가 한국인인 것이 몹시 자랑스럽게 느껴지더군요. 덕분에 저는 아주 좋은 기분으로 런던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고 남편에게 사진을 많이 보내줬어요. 아, 남편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사진을 보내주었죠.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영국,
프랑스, 벨기에만 들르고 다른 나라는 포기했어요. 벨라루스에 가야 했거든요. 그야 물론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니 어쩐지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지던데 그래서 그랬나 봐요.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말을 배웠어요. 인생사 세웅지 마라고. 제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굵직한 사건이 벌어졌던 건 아니지만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벨라루스에만 살던 우물 안개구리 같던 제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한국어는 물론 한국에 능통한 한국인이 되었잖아요. 남편을 만난 덕분에 제가 선진국 국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늘 고마운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율리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